확진자 수가 우리나라를 이제 넘어섰고 예, 그렇죠. 일본의 의료 분야 전문가가 이제 일본의 의료 붕괴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예. 경고까지 하는 상황. 그렇습니다. 일본도 이런 상황까지 이제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시카고 대학 명예교수인 나카무라 유스케라고 하는 분인데요. 이분이 예. 그 게놈이라고 유전체 의료 분야 전문가십니다. 아. 이분의 그 인터뷰의 내용을 보면 예. 일본의 의료체계가 붕괴될 위기에 처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베 총리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오는 것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확진자를 적극적으로 찾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언론의 보도가 이미 됐습니다만 정말 죽을 만큼 아픈 사람이어야만 검사를 하도록 진단 검사를 하도록 허용하고 있다라는 증언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아베 총리 입장에서는 이런 거예요. 결국 우리가 초창기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생활치료센터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우리도 처음에는 확진자가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병원의 병상들을 확진자가 차지하다 보니 기존의 질병이 있는 분들이 치료를 어려움을 겪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결했던 방법이 생활치료센터를 만들어서 그곳에 확진자들을 그곳에 수용을 하고 일반 병실에는 일반인들이 치료. 예컨대 뭐 심근경색, 뇌졸중 이런 이제 중증 환자들 같은 경우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병상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일본은 지금 현재 생활치료센터 같은 걸 안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의료 체계가 붕괴될 수 있는 위험, 즉 확진자가 늘어나게 되면 그분들이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병상이 부족하고 혹시나 그러다 의료진이 감염이 되면 의료진도 폐쇄를 해야 되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어려움 때문에 일본이 적극적으로 찾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무슨 비판이 있냐면 현재 감염증 대책의 책임자를 누가 맡고 있냐면요. 예. 경제재생 담당상이 맡고 있습니다. 아.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감염병 전문가라든지 아니면 보건 전문가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일본이 이런 태도로 접근을 해서 문제를 지금 해결하려고 노력하다 보니 결국 제대로 대처가 안 되고 있고 의료 붕괴도 곧 일어날 수 있는 위험성에 놓여 있다. 이런 비판이 일고 있는 것입니다.